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각종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옵션의 용어 중에는 derivative,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파생 상품은 그 underlying asset에 바탕을 둔 그런 금융 상품을 얘기합니다. 유로피안 콜 옵션은 먼저 정해진 그런 날짜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옵션 가격을 행사하는 것을 유로피안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콜옵션에 대비되는 말이죠. 아메리칸 콜옵션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그 중간이라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옵션을 상품을 팔 때 미리 정해놓은 그런 가격을 얘기합니다. 머추리티는 만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옵션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옵션 페이업 펑션은 만기가 됐을 때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값을 얘기합니다. 한국 KRX는 부산에 있습니다. 흔히들 여의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CD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CD는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생 금융상품은 기초자산, 언더라잉 에세트라고 하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보통 해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는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으면서 우리는 이번 학기는 옵션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특히 ELS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옵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기초자산이라고 하고, 크게 곡물, 축산물,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 상품과 주식, 채권, 주가지수, 코스피 200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을 거래 대상에 따라 상품 옵션 그리고 금융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한 시기, 만기, 머추리티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가 내재된 계약을 일컫습니다. 옵션은 크게 행사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행사를 하는 유럽형 옵션과 어느 시점에나 조기 행사가 가능한 미국형 옵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자산을 매수할 권리를 콜옵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오프를 보면은 행사 가격이 만원인 콜옵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 만기일에 주가가 12,000원이 된다면 주가 1개를 만원으로 구입하고 12,000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여 이익은 12,000 마이너스 만, 즉 2,000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기일의 주가가 9,000원이 된다면 이익은 9,000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00이 되죠. 1,000원의 손해를 가지게 되므로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이익은 행사하지 않으면 0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유럽형 콜옵션에 손익 함수 페이오프 펑션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고, C는 max st-k, 0, 둘 중에 양수인 거를 고르는 것이죠. 옵션 매입자와 옵션 발행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옵션 매입자, 옵션 바이어는 옵션 발행자, 옵션 셀러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권리를 매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옵션 매입자는 옵션 권리의 취득에 의해 옵션 매도자에게 정해진 기간의 옵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옵션 발행자는 옵션 매입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의무로 만기에 옵션 매입자가 미리 정해진 조건에 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인 경우죠. 매도하는 경우, 풋옵션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옵션의 만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옵션 매입자가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만기일, 머추리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 옵션 시장의 만기일은 만기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두 번째 목요일이 휴장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옵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달은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3월, 6월, 9월, 12월 중 두 개와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달을 합쳐 모두 4개의 결제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이 2012년 3월 7일 두 번째 수요일인 경우 2012년 6월 만기와 2012년 9월 만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달인 2012년 3월과 4월 만기의 4종목이 거래됩니다. 하루 뒤인 2012년 3월 8일 두 번째 목요일의 거래 종료 후 2012년 3월 만기의 옵션 거래는 없어지며, 다음 날인 3월 9일부터는 2012년 4월, 5월, 6월, 그리고 새로이 2012년 9월 만기의 옵션이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만기일이 가장 가까운 상품을 그늘물이라고, 그 다음이 만기인 순으로 차월물, 차차월물이라고 합니다. 옵션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러피안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옵션 매입자는 옵션 권리의 취득에 의해 옵션 매도자에게 정해진 기간의 옵션 계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옵션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옵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상태를 외가격, out of the money, OTM 상태라 하고, 이때의 옵션을 외가격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옵션의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여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무의미한 경우를 등가격 상태라 하며, 이러한 옵션을 등가격 옵션, at the money 옵션, ATM 옵션이라고 합니다. 한편 시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상황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예를 들어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내가격 상태라며, 이러한 옵션을 내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In the money 옵션, ITM.
우리나라 옵션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은 1997년 7월 7일에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 옵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200 지수, 코리아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 200, 한국 주가지수 200이란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 시장의 거래 상품으로서 주식시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0 종목을 선정하고 시가총액 가중식으로 1990년 1월 3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지수를 산정한 것이다. 코스피 200은 대표 종목 200개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나누기 대표 종목 200개의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을 100으로 곱해준 것입니다. 종목 선정은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감안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유통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 서비스업 등 6개 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옵션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 대상이 되는 주가지수의 선정, 거래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의 제정, 회원 등 시장 참여자의 감독과 규제, 관련 정보의 공시, 회원의 자격 심사 및 감리,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옵션 거래에 관한 결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옵션 거래를 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가 거래소 결제 기구에 대해 결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옵션 거래의 결제 이행은 거래를 행한 고객들의 부담이며 그 거래를 대행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결제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옵션의 매매 방식은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은 전산 시스템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매 방식에는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수량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의 경우는 보통 옵션 시장에서 가격이 유리한 것을 먼저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시간 우선의 법칙은 말 그대로 먼저 주문을 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수량 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가격의 여러 주문이 존재할 때 수량이 많은 것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 거래 중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증권 선물 거래소는 옵션 거래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절반 이상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옵션의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일시적인 매매 거래의 중단이 일어나는 경우 옵션 시장도 거래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나 현물의 가격이 이상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 이때에는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여 선물 옵션이나 주식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카는 프로그램의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선물 시장의 충격이 현물 시장에 파급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의 호가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선물의 거래 중지와 동시에 옵션의 거래도 중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드카의 발동 요건은 코스피 선물 시장의 경우 전날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에서 코스닥 현물지수, 선물 거래 대상 지수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효과가 5분간 효력이 정지됩니다. 5분 후에는 정상 거래가 되며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매매 거래 종료 40분 이후, 즉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선물 가격이 6% 이상 등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지만 잦은 비현실적 경보음으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2009년 7월 6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 주가 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며 옵션의 거래도 중지되는 제도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 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합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후 20분이 지나면 매매 거래를 재개되는데 이때 시작 가격은 재개 시점부터 1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회만 발동할 수 있고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